자, 오늘은 뭐 예비군 훈련 하는 사람도 많고, 뭐 또 어차피 그 좀 남은 부분은 이번 다음 주 실습 시험의 주제가 아니고 또 4주 후에, 아니, 이제 3주구나. 3주 후에 또 실습 시험 보죠. 그때 다룰 그 범위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주제 진도를 나가지 말고 유닉스 기초 이 부분 소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공지했지만 저 오라클 그 계정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마 오라클에서 이렇게 답 메일이 왔을 거예요. 그 메일 따라서 그냥 조심조심 따라서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계정 만들고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지금 나는 이미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만드는 시연을 할 수가 없고, 만드는 방법은 뭐 해마다 좀 바뀌기 때문에 사실 나도 잘 몰라요, 그 분야는. 그래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좀 뭐 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뭐 AI한테 물어보거나 구글링 해보거나, 아니면 오라클에 직접 고객센터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가입을 계정 만드는 걸 각자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학생 계정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학생 계정 만드는 거 실패하면 학생 계정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료는 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용자 오라클 무료 계정 만드는 자료는 많을 거야. 오라클 클라우드 일반 무료 사용자 그 계정 만들기. 그래서 일반 사용자 무료 계정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 차이는 유료 기능을 써볼 수 있는 무료 크레딧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이인데, 그 유료 기능까지 안 써도 무료 기능만 이용해도 충분하니까. 각자 계정을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남은 부분에 대한 강의는 그 실습시험 보기 전에 할 거예요. 실습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3주 후에 볼 거니까 한 다음 주, 그러니까 2주 후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유닉스를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서버 구축 수업의 변별력은 유닉스 명령 필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Git 명령 필기 시험은 대체로 잘 봐. 그래서 뭐 대부분 잘 보는데, 유닉스 명령 필기 시험에서 점수차가 확 벌어져요. 그 다음에 git 명령은 그냥 외워서 쓰는 정도였지, 그 명령을 굳이 뭐 복잡하게 응용하고 이런 게 없는데, 유닉스 명령은 파일을 이동하는 move 명령, 복사 명령, 이거 두 개만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그래서 파일 복사, 파일 move 이것만 해도 뭐 정답을 쓰는 학생이 10명 중에 한 서너 명? 두세 명? 그 정도고, 나머지는 다 틀려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감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높은 학점을 받고 싶다면 관건은 유닉스 명령이고, 외워서 만점을 맞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응용할 수도 있으니까 꼭 작업을 해보면서 외워야 돼. 그래서 작업도 안 해보고 달달달달 외워서 필기시험 유닉스 명령 필기시험 잘 보겠지? 아니야. 유닉스 명령 부분을 열심히 외울 거 외우면서 실습해봐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유닉스 소개. 자, 이게 그 역사 얘기를 좀 할 건데, 유닉스 역사, 리눅스 역사. 이게 IT 점에
뭐랄까, IT에 일하는 IT 분야 사람이라면 이 역사를 아는 게 매우 그 필요하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냐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지 인공지능이 IT나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어떤 기술이 성공할지 이런 걸 전망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어떤 요인 때문에 성공하고 어떤 요인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성공과 실패의 주요 요인이 뭔지를 살펴보는 게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예를 들자면 그 카카오 지금 대기업이지. 그런데 10년은 아니고 한 15년쯤에는 이름 없는 벤처였어요. 카카오 창업이 언제야? 얼마 안 돼, 카카오는. 다음은 좀 오래됐지만. 지금은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했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같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카카오 기업. 아, 지금 왜 이렇게 어제 오늘 인터넷에 문제가 많나? 무선 인터넷이 정말 엉망이야. 아무튼 뭐, 나. 야, 웹페이지가 이렇게 느리게 뜰 정도로 인터넷이 느리면 이건 좀 항의를 그 교수가 항의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항의하는 게 훨씬 그 학교에 먹혀요. 좀 항의를 좀 해. IT 수업은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역사가 언제야? 아, 1995년은 다음이고 다음 카카오 출범은 2014야. 즉 쉽게 말해 카톡 생긴 거. 카톡 생기면서 카카오가 생겼는데 애초에 다음에 자회사로 생겼었구나. 카톡이 생긴 지가 이걸 거야. 2006년 2006년 이때는 이제 정말 이름 없는 벤처고 우리가 사람들이 다 카톡을 알 정도 되는 게 대략 한 10년 2010년대 초반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이름할 정도의 카카오라는 멀쩡한 기업이 생긴 게 15년이 맥스예요. 조그마한 벤처까지 치면 좀 더 길어지지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카카오가 엄청난 대기업으로 성장했지. 왜?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쇼핑몰 생각해봐요. 그 1세대 쇼핑몰은 인터파크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망했는지 아니면 안 망했어도 이름도 없지. 지금 압도적인 쇼핑몰 1위는 쿠팡이지. 자, 쿠팡이 후발주자인데 압도적인 1위로 성장한 이유가 뭐 같아요? 어? 물류센터. 오케이. 자, 그런 걸 한번,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지금은 그 신입사원을 어쨌든 취직해야 되니까, 뭐 IT 역사 공부를 진지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연차가 쌓이면 열심히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10년 좀 더 지나면 10년 너무 빠른가? 한 15년, 20년쯤 되면 임원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임원급 되면은 코딩이 아니고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확장하고 해야죠. 그때 필요한 지식이 자, 과거의 선배들은 어떤 요인으로 성공했고 어떤 요인으로 실패했는지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 IT 역사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읽어보는 거 매우 추천해요.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자면 저 뒷부분에 요거 매우 추천해요. 이게 유닉스와 오픈소스 진영의 역사에 대한 만화인데 아주 만화지만은 내용을 제대로 깊이 있게 자세하게 잘 다뤘어. 내가 알고 있는 얘기도
내가 알고 있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내가 몰랐던 또 뒷얘기도 또 많고 나도 이거 유익하게 보고 있어요. 혹시 책으로 출판하면서 닫았나? 지금 너무 느려서 확인해 볼 수는 없네. 아무튼 책으로 출판할 것 같더라니 했겠고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혹시 안 닫았으면 열심히 보기 바래요. 이렇게 블로그에서 인기 끌면 책으로 출판하고 닫잖아. 책 팔아야 되니까. 여기.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먼저 유닉스 얘기를 할게요. 유닉스하고 C. 여기 강의 노트에다가는 자세히 안 적었어요. 말로만 할 거야. 오늘날 대표적인 서버 운영체제가, 서버 시장은 리눅스가 꽉 잡았는데, 리눅스는 유닉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하나가 오라클, 또 하나가 마이에스큐엘 이렇잖아. 유닉스 중에 하나가 리눅스고, 또 하나는 맥 OS예요. 맥 OS하고 리눅스가 유닉스야. 자, 그래서 먼저, 오늘날 맥도 유닉스고 리눅스도 유닉스인데 그 다음에 사실 운영체제의 가장 큰 시장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서버 시장. 인텔이 지금 AMD에 비해서 AMD가 치고 올라오고 인텔이 망하는 걸로 보이죠. 여러분 눈에는 인텔이 정말 심각하지. 왜냐하면 게임 CPU 측면에서 엉망이니까. 그런데 게임 CPU 판매량은 얼마 안 돼. 서버 CPU 판매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아직도 서버 시장에서는 인텔이 75%가 인텔이 먹었고 AMD가 25%야. 아직도 CPU 업계 1위는 인텔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게 뭐냐면 한 5년 전, 5년에서 10년 전쯤에는 AMD는 서버 시장에서 1%였어. 1%인 게 최근 25%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지. 그래도 위기예요. AMD가 서버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는 CPU, 서버 CPU 시장에서 AMD가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인텔은 지금 긴장해야 돼. 자, CPU 시장에서 인텔은 왜 망해가고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되돌아와서 유닉스 역사. 유닉스가 왜 이렇게 크게 성공했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C 언어가 압도적으로 성공했는데 왜 성공했는지 그 역사를 얘기해 볼 테니까 그 역사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성공 요인이 뭐구나 그걸 찝어봐요. 역사 얘기를 읽는다고 해서 뭐가 성공 요인이라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 요약하지도 않아. 역사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런 요인 때문에 성공했구나를 스스로 발견해야 돼. 역사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유닉스. 70년에 그 AT&T 벨 연구소의 캠 톰슨이 취미로 작은 게임을 하려고 유닉스를 혼자 개발한 것이 유닉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혼자 취미로 작은 게임 하려고 만든 거라서 별 기능은 없고 작고 가볍고 단순하지만 혼자 만든 거라서 좀 융통성 있게. 그다음 이 사람이 좀 뛰어난 개발자거든. 뛰어난 개발자가 혼자 내 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고 가볍고 단순하지만 그래도 좋은 구조로 만들었는데 그 좋은 구조가 융통성 있는 좋은 구조. 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만들면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지. 내 취미로 만드는 거니까 내 맘대로 만들었어. 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구조예요. 그렇지만 구조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혼자 만든 거라서 더군다나 취미로 만든 거라서 작고 가볍고 기능 없어. 단순하단 말이 기능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장점이라는 건 그냥 뛰어난 개발자가 혼자 내 맘대로 만들었다. 뭐 사장이 딴지 걸지도 않았고 마케팅 팀이 그렇게 만들면 안 팔려라고 딴지 걸지도 않았다. 내 마음대로 능력 있는 개발자니까 좋은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 장점. 단점.
별 기능 없어. 기능도 없는데 왜 성공했죠? 또 미국에는 그 지금도 이 법이 있는데 거대 기업이 시장을 혼자 독식하는 것을 이게 독과점을 막는 독과점 규제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이 어느 한 분야를 그냥 완전히 독점하는 것은 미국 법에 걸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1970년, 딱 70년이에요. 70년대가 아니라 70년. 이때 AT&T, 미국 통신기업 AT&T가 이 당시에 미국의 압도적인 거대 통신회사였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우리나라는 통신기업이 KT뿐이었어. SK텔레콤은 지금이야 SK텔레콤이 대기업이지만 이건 휴대폰 생기면서 생긴 기업이에요. 휴대폰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 통신기업은 KT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미국의 KT가 AT&T야. 그래서 그냥 혼자 압도적인 통신기업이고 나머지는 뭐 별 볼 일 없는 작은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그 해커의 주요 해킹 대상이 전화기였어요. 1960년대, 70년대는 전화기 네트워크, 전화기망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망이었고 이 당시에 컴퓨터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작은 시장이었어요. 이렇다 할 컴퓨터망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1970년대에 전자기기 회사 하면 전화기 회사야. 컴퓨터는 조그마한 회사들이니까 시장도 작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압도적으로 거대 공룡 전자 회사인 이 AT&T 통신회사가 이 당시에 전화기가 거대 거대 전자기기 하면 전화기였으니까. 70년. 여러분 부모님 태어날 때 그때 얘기예요. 이제 막 성장하는 컴퓨터 산업. 이게 컴퓨터 기업들이 다 조그만한 벤처였어요. 조그만한 중소기업, 뭐 창고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70년이면 MS도 없었어. 애플은 있었나? 애플도 70년이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IBM은 있었는데 뭐 중소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쯤이었고 그랬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AT&T는 압도적인 거대 기업이지. 그래서 이 압도적인 거대 기업이 조그마한 벤처들의 분야인 컴퓨터 산업에 진출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체급이 너무 안 맞다. 그래서 독과점 규제에 걸렸어요. 너는 컴퓨터 사업 하지 마. 그러니까 미국이 단점도 많은 나라지만은 자본주의가 그래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오래됐잖아.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이런 좋은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독과점 규제하겠다고 하면 그 극좌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욕먹을걸? 근데 아니야.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좀 천박한 면이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않았어. 우리나라는 이런 독과점 규제법 따위가 당연히 없지. 왜냐하면 재벌들이 다 독과점하고 있는 나라인데. 아무튼 그래서 딱 1970년부터 10년간 묶여요. 독과점 규제법은. 그리고 이 법이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독과점 규제에 묶인다는 말이 지금 한 10년 전부터 계속 잔잔하게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과점 규제에 묶여버리면 그 운영체제 만드는 회사하고 오피스 만드는 회사하고 쪼갠던지 서로 다른 회사로 아니면 안 쪼갤 거라면 둘 중에 하나 운영체제든 오피스든 둘 중에 하나로는 영리사업을 못해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하기는 너무 크잖아 둘 다. 만약에 규제에 묶이면 쪼개질 거예요. 그 정도로 좀 강력한 법이에요.
그래서 유닉스는 개발되자마자 무료로 소스 코드까지 공개되었어요. 이 독과점 규제 때문에. 자, 그랬더니 이제 많은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영체제가 됐죠. 왜냐면 별 기능 없고 작지만 확장하기 좋은 융통성 있고 가볍고 좋은 구조. 이 개발자가 딱 좋아하는 구조. 왜냐면 실력 있는 개발자 캠 톰슨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소스 코드 공개됐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기능 구현해 보기에는 코드가 별 기능 없고 소스 코드 양이 얼마 없다는 것도 뭐 운영체제 내가 원하는 거 이것저것 만들어 보겠다 하는 개발자는 실력 있는 개발자인데, 실력 있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별 기능 없고 작고 단순하지만 좋은 구조로 만들었다. 이건 장점이지. 그래서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운영체제가 되었어요. 자, 이게 성공 요인일까? 개발자들이 좋아하게끔 만들면 이렇게 거대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 요인 중에 하나긴 한데 좀 부족하지? 좀 부족해요. 강의 노트에는 안 적었지만 또 C 역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C가 왜 성공했는지, 이거 유닉스 성공과 매우 밀접해요. 같이 성공했거든. C 언어도 거의 비슷하게 1969년, 1970년 이때 유닉스하고 C가 같이 발표됐어요. 그리고 C도 역시 AT&T 벨 연구소야. AT&T라는 거대 기업의 연구소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데니스 리치하고 켄 톰슨이 의기투합해서 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데니스 리치는 C를 만들었고, 이 켄 톰슨은 그 유닉슨을 만들었는데, 둘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같이 C도 만들고 같이 유닉스도 만들었어. 그래서 데니스 리치하고 켄 톰슨이 둘이 한 팀으로 유닉스도 만들고 C도 만든 사람이라고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지. 둘이 같이 성공한 거예요. 유닉스하고 C가. 자, 이 부분이 큰데, C 언어 전까지는 C 언어 전의 유닉스 언어, 운영체제 개발 언어는 어셈블리어였어요. 어셈블리어는 기계어 코드하고 1대1 대응되는 매우 저단계, 하이레벨 고급 언어가 아니고 매우 로우레벨 저단계 언어예요. 그럼 장점, 고급 언어일수록 배우기 편하고 코딩 편하지.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 C보다 훨씬 고급 언어예요. 고급 언어란 말이 좋다는 말이 아니야. 높을 꽃자인데 뭐가 높냐면 기계보다 훨씬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사람에 가까운 언어, 사람한테 친근하다라는 의미의 하이 레벨이고, 로우 레벨은 기계에 가까운 언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바보다는 C가 기계에 가까운 언어잖아. 그래서 제일 아래 기계어 코드는 거의 기계어 이진수 부호죠. 기계어 코드하고 1대1 대응되는 어셈블리어. 그 다음에 고급 언어 중에서 어셈블리어 위에 나머지 언어들을 다 고급 언어라고 부르는데, 높을 꽃자예요. 인간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어셈블리어에 가까운 언어가 C 언어예요. C 언어보다 조금 더 사람에 가까운 언어가 자바. 자, 사람에 가까워질수록 느려져. 자바보다 더 사람에 가까운 언어가 파이썬. 위로 올라갈수록 느리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빨라요. 그렇지만 빠르긴 빠르지만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바로 개발하는 게 코딩할 것도 많고 힘들고, 자바보다는 C가 힘들고, C보다는 어셈블리어가 힘들지. 자, 그런데
C 언어 전 운영체제 개발은 왜 어셈블리어였느냐? 자, 이거하고 똑같아. 왜 어떤 분야는 자바로 개발 안 하고 C로 개발하지? 왜 그렇지? 개발하기 좀 힘들어도 빨라야 되니까. 빠를 필요가 없고 쉽고 그냥 편하게 개발하면 되는 분야는 그냥 파이썬이죠. 근데 파이썬의 단점, 파이썬으로 개발하면 너무 느리지. 좀 불편하지만 자바로 개발하면 좀 빠르고, 더 불편하지만 C로 개발하면 좀 더 빠르고, 더더욱 불편하지만 어셈블리어로 개발하면 더 빨라요. 그렇지만 더더욱 불편하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컴퓨터 성능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운영체제 같은 중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다 어셈블리어로만 개발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이게 개발하기 불편하다는 거야. 성능 때문에 감수할 만해요. 지금도 그렇잖아. C 언어로 개발하면 자바나 파이썬보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성능이 좋으니까 여전히 C로 중요한 건 개발하잖아. 근데 어셈블리로 개발하는 것을 포기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는 개발하기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이식성이에요. CPU가 다르면 어셈블리어가 달라요. 왜냐하면 기계어 코드하고 어셈블리어는 1대1 대응된다고 그랬죠. 기계가 뭐냐면 CPU야. CPU가 다르면 기계어 코드가 달라. 그러니까 그거랑 1대1 대응되는 어셈블리어도 달라. 그나마 요즘은 뭐 인텔 8086 계열 CPU, 이렇게 CPU 계열이 있어요. CPU 계열이라는 것, 기계어 코드가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90% 이상 유사하다. 그게 같은 계열 CPU야. 그러면 어셈블리어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90% 정도는 유사하겠죠. 인텔 계열 CPU는. 그런데 60년대, 70년대는 CPU 계열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에요. 같은 회사 CPU라도 새 CPU가 나오면 어셈블리어가 확 달라져요. 그러면 자, 이제 새로운 CPU가 나왔어. 새로운 CPU로 운영체제를 포팅하고 이식하고 싶어. 어셈블리로 돼 있네? 근데 새로운 CPU 어셈블리어가 완전히 다른 언어네? 그럼 어떻게 돼? 말이 이식이지 새로 짜야 된다는 얘기죠. 즉, C로 짰던 운영체제를 자바로 다시 짜는 듯이 그냥 새로 짜야 돼. 새로운 어셈블리어로. 그게 아주 큰 단점이었어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면 운영체제부터 모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다시 짜야 돼. 어셈블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댄스 리치가 주장하는 거. 왜 그렇게 했냐면 어셈블리어가 불편하지만 빠르고 C 언어 같은 고급 언어는 그걸로 구현하면 느리니까. 자, 그런데 데니스 리치가 어셈블리하고 속도 차이나 성능 차이가 어셈블리어 수준에 필적할 만한 고급 언어를 나는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C 언어를 만든 거예요. 데니스 리치가. AT&T 벨 연구소에서. 그리고 자, 근데 사람들이 데니스 리치가 뛰어난 개발자인 건 알지만 안 믿었어. 그래서 데니스 리치 말을 믿고 어떤 회사도 자기 회사 운영체제를 C 언어로 한번 실험적으로 개발해보는 그런 도전을 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데니스 리치는 자기가 C 언어를 아주 잘 만들었고 정말로 C 언어가 어셈블리어하고 성능이나 효율이 비슷하다고 자기는 자신을 하니까 어떻게든 증명을 하고 싶었겠지. 그 증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어느 한 운영체제를 하나는 어셈블리로 개발하고 하나는 C로 개발해서 비교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C 언어랑 유닉스랑 같은 시기에 69년쯤에 개발됐어요. 개발은 68년, 69년. 근데 둘 다 AT&T 벨 연구소에 있는 유능한 뛰어난 두 개발자 둘이 서로 뭐 하고 있는지 알지. 둘이 한 팀으로 뭉친 거예요. 그래서 최초 켄 톰슨이 혼자 유닉스 만들 때는 어셈블리어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켄 톰슨이 어셈블리어로 유닉스 처음으로 만들 때 데니스 리치는 C 언어를 만든 거죠. 둘이 한 팀으로 묶여서 자 이제 어셈블리어로
똑같은 기능으로 똑같은 구조로 유닉스를 어셈블리어로 하나 만들고 또 둘이 다시 C 언어로 똑같은 구조 똑같은 기능으로 유닉스를 또 만들고 자 똑같은 구조 똑같은 기능인데 하나는 어셈블리어 하나는 C야. 자 비교해보면 이제 증명이 되잖아. 자 증명이 됐어요. C로 구현한 게 어셈블리어로 구현한 것보다 약간 98%, 97% 정도로 100% 성능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 2, 3% 정도의 성능은 이 이식성 C 언어는 CPU가 달라졌을 때 C 언어는 컴파일만 다시 하면 되잖아. 이 컴파일만 다시 하면 된다는 이 엄청난 이식성 때문에 누구든 감수할 만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런데 C 언어도 딱 이렇게 C 언어하고 유닉스가 마침 1970년에 딱 완성이 됐네. 그런데 마침 AT&T 벨 연구소에서 둘이 만든 건데 AT&T 벨 연구소는 1970년부터 10년간 독과점 규제에 걸려서 컴퓨터 분야로 영리 사업을 못해요. 돈 버는 사업을 못해. 그러니까 캠 톰슨과 데니스 리치는 회사에서 이제 상관 안 하는 거죠. 어차피 돈 버는 사업 못하니까. 둘이 C하고 유닉스를 오픈소스로 소스코드까지 공개해서 오픈해버렸어요. 자, 이걸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 개발자들이겠죠. 개발자들은 좋아하는데 조직이나 기관이나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공개된 C 언어하고 유닉스에 아주 폭발적인 관심을 보인 곳이 어딜 것 같아요? 대학이야. 대학이 유닉스하고 C를 환영하고 적극 채택해요. 왜냐하면 유닉스의 단점, 작고 가볍고 단순해. 기능이 없어. 그리고 이제만 만든 운영체제라서 유닉스용 소프트웨어도 없어. 유닉스용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유닉스용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어. 이제만 만들었으니까. 또 개인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기업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슨 데이터베이스, 무슨 회계 패키지 이런 게 없어. 기업은 쓰고 싶어도 관심이 없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대학은 뭔가 코딩해서 만드는 걸 하는, 연구하는 이런 조직이지,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가져다 써보는 조직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60년대, 70년대에는 대학에서 데이터베이스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연구를 하는 거지, 이미 있는 데이터베이스 가져다가 써보는 연구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연구를 하는 대학은 별로 없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기업과 달리 기업은 이제 막 나온 유닉스에 이렇다 할 소프트웨어,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나도 없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큰 단점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단점이 아니야. 그 다음에 대학 입장에서는 내가 연구한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운영체제 연구하는 사람은 내가 연구하는 운영체제 기능 혹은 이 당시에 인터넷도 막 발전하는 초기예요. 인터넷 초기. 내가 생각하는 통신 모듈 이런 거 구현해보고 싶은데 성능 좋으라고 어셈블리어로 구현하는 건 대학에서 교수거나 학자가 할 일이 아니잖아. 성능 좋게 고생스럽게 어셈블리어로 구현하는 건 기업에서 제품 만들 때 하면 되지. 교수들이 연구할 때는 내 아이디어가 맞는지 증명만 해보면 되잖아. 그래서 운영체제나 이런 운영체제를 C라는 고급 언어로 개발했다는 것도 매우 큰 대학에서 좋아하는 장점이죠. 또 유닉스하고 C가 발표되기 전에 대학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통신 아니면 운영체제 이런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대학도 어쩔 수 없이 어셈블리어로 개발하면서 연구했었어. 그렇지만 유닉스하고 C가 나오니까 대학에서는
아니, 내가 왜 어셈블리어로 연구하나? C로 하지.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이 다 유닉스하고 C를 열렬히 환영하고 채택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 지금도 그런데 이때도 그래요. 개발용 컴퓨터는 고사양이 필요 없어. 그쵸? 여러분 개발해봐서 알죠? 게임할 때 가장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하고 코딩할 때는 한 10년 전 컴퓨터에서도 코딩 충분히 잘해.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 유닉스하고 C가 캠 톰슨하고 데니스 리치가 자기들 혼자 개인적인 취미로 C하고 유닉스를 만든 거라서 AT&T 벨 연구소가 돈을 지원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매우 저렴한 컴퓨터에서 저렴하지만 성능이 낮은 그 컴퓨터에서 개발한 거예요. 즉 유닉스 C, 그 다음에 이 유닉스하고 C가 돌아가는 캠 톰슨하고 데니스 리치가 만든 유닉스와 C가 돌아간 그 최초의 컴퓨터가 PDP-7인데 이게 당시로는 매우 저렴한 컴퓨터예요. 그러면 돈 없는 대학에서도 돈 없는 교수나 돈 없는 학자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 뭐 저렴하고 성능은 낮지만 개발하기에는 충분하니까. 아, 그리고 PDP-7에서 유닉스를 개발했으니까. 자, 이래서 1970년에 유닉스하고 C가 개발되고 소스코드 공개하자마자 거의 대부분의 미국의 대학교에서 다 채택해버려요. 기업은 관심이 없었어. 대학만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지.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역사예요. 유닉스와 C의 발전의 중요한 역사가 여기까지야. 자, 이제 이 역사를 들었으니까 성공 요인을 뽑아봐요. 성공 요인을 찝어내는 건 개인의 역량이야. 어떤 역사책이나 뭐 개론서나 이런 것도 역사만 쭉 알려주지 거기서 이런 교훈, 이것 때문에 성공했구나, 이것 때문에 실패했구나는 안 알려줘. 그건 읽는 독자들의 몫이야. 뭘 것 같아? 꼽아봐요. 핵심 단어를 꼽아봐. 자, 운영체제 혹은 언어죠. 유닉스도 유닉스 운영체제 C 언어. 그래서 지금 하나 운영체제와 C 언어의 성공 요인을 얘기했는데 운영체제 혹은 언어의 성공 요인에서 성공 요인으로 꼽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하나 꼽아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봐요. 그냥 말해봐. 타이밍? 오케이, 이것도 중요하지. 또, 이식성. 오케이, 또. 성능. 막 불러봐. 하나, 막 부르다 보면 좋은 게 나오겠지. 이걸 못 뽑아내면 기획 마케팅을 못 하는 거야. 지금 성공 요인이 지금 이 히스토리에서 교훈으로 성공 요인을 배웠다면 아, 이게 성공 요인이구나. 그럼 내가 뭘 성공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지. 근데 못 뽑으면 성공 요인을 제대로 못 뽑으면 그러면 별 불필요한 쪽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다 맞는 얘기인데 아주 이 성공 요인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건 이 요인이 없었으면 조금 덜 성공했을 수는 있어도 성공 아예 못할 만한 이 요인 빠지면 성공 못했을 거야 이런 건 안 들어있어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빠졌는데 뭐 같아? 응? 그치, 무료 배포 맞아. 이거 꽤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거 굉장히 컸어. 이거 또 이게 배포 측면에서 무료 배포 말고 또 뭐가 있었지? 오픈소스 이게 크죠.
오픈소스가 돼야 대학에서 좋아하는 운영체제지. 운영체제를 전공하는 교수가 운영체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갖다가 자기가 소스코드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코드 넣고 하겠지. 이거 크죠? 또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자, 이건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기업들은 다 싫어했는데 대학은 다 좋아했다고 했잖아. 근데 기업에서 좋아한 게 중요한 요인이었으면 망했어야지. 근데 기업에서는 싫어했고 대학에서는 좋아했는데 성공했잖아. 그럼 대학에서 좋아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지. 대학에서 좋아하는 게 안 중요하고 기업에서 좋아하는 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기업은 다 싫어했고 대학만 좋아한 얘네들은 망했어야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자. 대학에서 좋아하는 게 왜 중요한 성공 요인일까? 대학에서 특정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서도 운영체제를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이 윈도우즈가 편하면 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불편하니까 못 넘어가잖아. 이 당시 60년대 70년대면 이 당시에는 학생들이 다 대학에서 처음 운영체제를 써봤을 거야. 그래서 처음 배운 언어가 유닉스야. 그러면 졸업하고 나가면 이제 공부한 때는 아니잖아. 그쵸?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했어. 근데 취업하기 전까지 윈도우즈만 썼어. 회사 가가지고 갑자기 맥 쓰게 되지 않겠지. 여러분이 맥을 쓰고 싶으면 취업하기 전에 학생 때 써봐야 돼요. 근데 취업하고 나서는 뭔가 뭐 적응하고 이럴 시간이 부족해. 학생 때보다 훨씬 바빠, 기업인은. 직장인은. 또, 근데 맞는데, 또 운영체제 말고 또 뭐,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지. 언어. 그러니까 내가 윈도우즈가 익숙하지만 맥으로 바꾸는 것은 뭐 직장인이나 바꾸긴 해도 직장에서 맥북, 최신 맥북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회사에서 줬어. 나보고 유능한 개발자라고. 내가 아무리 운영체제 바꾸기 힘들어도 2, 300만 원짜리 그거 당근으로 팔 거야? 써보겠지. 어지간하면 적응하겠지. 운영체제 적응은 귀찮은 거지 힘든 건 아니잖아. 그런데 언어. 내가 대학교 4년 내내 유닉스에서 C를 공부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C 버리고 다른 언어 공부할 거야? 이건 훨씬 더 크지.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1970년대 미국 대학들이 다 유닉스하고 C, 교수들이 채택했다는 얘기는 학생들도 그걸로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럼 1970년부터 한 10년 동안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유닉스하고 C로 컴퓨터 공부하고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나왔어요. 자, 미국 실리콘밸리 알죠? 실리콘밸리에서 그 벤처 창업 열풍이 불었는데 실리콘밸리 이게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실리콘밸리 벤처 창업 열풍이 불었고 여러분이 이름 알만한 지금 IT 대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때 요 기간에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회사들이에요. 예를 들어 오라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또 뭐가 있지? 어도비 등등 여러분이 알만한 미국 IT 대기업들이 다 이때 창업이에요. 그러면 그때 대학생들이 다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교 중퇴하고 창업하는데 당연히 유닉스에서 C로 개발하지. 이해되죠? 그래서 오라클 DB도 처음에 유닉스용으로 나오고 C로 개발해서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 지금은 망했는데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도 유닉스에서 C로 개발하고 뭐 등등. 그래서 처음에 템 톰슨하고 데니스 리치가 만들 때는
작고 가볍고 아무 기능 없었지만, 그 다음에 인터넷도 이때 인터넷이 무섭게 커졌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경에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무섭게 커진 게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이게 1995년부터 2000년, 그때 기술적으로 뭐 회사 창업, 뭐 기술 개발, 이게 우리나라는 그때예요. 1995년부터 2000년 초반. 근데 미국은 이때야, 인터넷도. 물론 우리나라도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쓰기 시작한 건 기술 개발이 끝나고 벤처들이 창업한 후니까 2000년대지. 근데 그 벤처들이 막 개발하고 만든 거. 예를 들어 네이버 다음, 우리나라 IT 기업 중에 가장 큰 게 네이버 다음 카카오잖아. 두 개가 만들어진 게 1990년대 후반이에요. 그때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오픈하니까 그 2000년대에 팍 터졌지. 미국도 마찬가지로 요때 MS, 뭐 애플 등등 인터넷 기업들도 요때 19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 요때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에 확 터진 게 10년 후에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인터넷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에서 창업한 벤처들이 지금 다 대기업인데 얘네들이 다 유닉스에서 C로 개발하니까 자, 여기 최초에 유닉스에는 작고 가볍고 기능도 없고 소프트웨어도 없다. 이 단점이 요때 확 해결이 돼버리는 거지. 거의 모든 새 소프트웨어들이 다 유닉스하고 C야.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내 생각에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생각에는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무료 배포. 이건 같은 얘기지. 아무리 오픈소스 무료 배포라도 대학에서 관심을 안 보이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근데 오픈소스고 무료 배포 아닌 걸 대학에서 채택할 리도 없긴 해. 대학에서 뭐 오픈소스도 아니고 무료 배포도 아닌 걸 대학에 채택할 리가 없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있죠. 무료 배포고 오픈소스라고 해서 대학에서 다 채택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대학에서 채택 안 한 무료 배포 오픈소스 이건 성공 못해. 못할 수도 있어. 대학에서 채택 안 하면. 근데 대학에서 채택하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대학에서 채택했다면 아마도 이 세 개가 같이 가지. 무료 배포고 오픈소스 아닌 걸 대학에서 채택할 확률은 꽤 낮아요. 낮긴 하지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는 한 10년 전까지는 미국의 PC는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윈도우즈인데 미국의 PC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맥이 많잖아. 왜냐하면 미국 대학의 컴퓨터실에는 윈도우즈보다 맥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대학교 때 학교에서 맥을 배운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훨씬 맥에 익숙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10년 전에는 맥이 미국 대학에 쫙 깔려 있었고 지금 긴장해야 된 윈도우즈가 MS가 긴장하는 게 뭐냐면 한 10년 전부터 미국 대학이나 미국 특히 대학보다도 초중고등학교에 쫙 깔려 있는 컴퓨터가 뭔지 알아요? 구글 크롬북. 그 다음에 그 구글의 온라인 학교 뭐가 있죠? 뭐 있잖아. 그게 미국의 대학교보다도 초, 중, 고등학교에 크롬북과 구글의 무슨 스쿨이 있어요. 학교 커뮤니티. 그게 미국 거의 초중고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성인으로 커서 한 30대쯤 되면 비즈니스를 좌우할 때인데 그때 MS 윈도우즈의 이 시장이 구글 크롬 OS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MS가 매우 긴장하고 있어요. MS가 그걸 긴장한다면 대응을 해야지. MS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구글 크롬북에 대한 대응. 구글 크롬북
꽤 경쟁력이 있는 윈도우즈 노트북을 만들려고 매우 MS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 초중 고등학교 학생급 노트북은 MS가 그 노트북의 윈도우즈는 무료로 깔아줘요. 그게 크롬북 때문이에요. MS가 아무리 노트북, 사양 낮은 노트북 운영체제, 아무리 사양 낮은 노트북이라도 무료로까지 주지는 않았어. 근데 크롬북이 뜬 다음에 MS가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급 학생들이 쓸만한 노트북이다. 그러면 성능이 낮지. 걔네들이 뭐 노트북으로 뭐해. 그런 건 아예 무료로 노트북에 넣어줘요. 그래서 한 20만원, 30만원, 40만원급의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정품이 깔려있는 미니 PC나 한 12인치급 노트북이 한 30만원, 40만원대가 있는 이유가 MS가 거기에다가는 운영체제 무료로 넣어줘. 크롬 OS에 대한 MS의 긴장 때문이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리눅스는 왜 떴을까? 자, 이 얘기 잘 들어봐요. (80년대) AT&T는 독과점 규제가 풀렸어. 풀리니까 유닉스가 이미 떴네. 야, 이거 돈 벌자. 그래서 유료화로 확 바꿨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배포 중단. 유닉스를 팔거나 유닉스로 뭐 할 거면 우리한테 그 라이선스비를 내. 근데 그걸 과도하게 청구했어요. 그래서 당시 금액으로 유닉스 운영체제 금액이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아니다. 그 당시 한 2, 300만 원. 그 당시 80년대 금액으로 2, 30만 원이니까 2, 300만 원이니까 지금 물가로 치면은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야. 운영체제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개발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AT&T가 유료화하기 전까지 한 10년 넘게 이 무료로 오픈소스로 잘 사용하고 여기서 열심히 개발했었는데 이놈의 AT&T가 유료화를 하네? 이거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이 유닉스에서 얼마나 우리끼리 열심히 잘 개발하고 잘 했었는데 이 AT&T 나쁜 놈. 그래가지고 바로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유닉스 지정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룹이 결성돼요. GNU, 프로젝트 이름이 GNU고 그누라고 읽어요. 그누 프로젝트고 이걸 이끄는 조직 이름은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무료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FAS라고 하는데 이 재단 이름은 유명하지 않고 이 프로젝트 이름만 유명해. 그래서 이걸 이끄는 사람이 이 사람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아주 뛰어난 개발자예요. 이 사람도 유명하고 뛰어난 개발자. 그래서 완전히 무료고 오픈소스인 운영체제 컴퓨팅 환경, 운영체제뿐만이 아니라 운영체제 커널, 개발도구, 유틸리티, 앱, 생산성 앱 이걸 다 만들자. 우리 유닉스 진영에서 무료로 지금까지 개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지금 배시쉘, 그 다음에 지금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컴파일러, 뭐 에디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앱 다. 그 다음에 git 배시쉘 설치하면 유닉스 명령들 쭈르륵 설치되죠. 이것도 다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리눅스를 만들었다는 이 라이너스 토발즈, 이 사람이 만든 건 뭐냐? 커널만 만들었어. 커널 외에 쉘, 뭐 명령, 뭐 컴파일러, 뭐 이런 소프트웨어, 나머지 운영체제가 아닌 운영체제 외부의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앱들, 툴들, 개발도구들, 뭐 에디터, 뭐 이런 뭐 이런 소프트웨어는 다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이 사람들이 그럼 뭐만 못 만들었느냐? 그 커널도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었는데 그 커널이 이름이 GNU Hard인데 이걸 너무나 멋지게 진보적으로 잘 만들려다 보니까 만들기가 어려워서 진척도가 매우 느렸어요. 또 나머지 커널을 제외한 나머지는 1990년쯤 그 커널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도구들, 뭐 개발 도구들, 앱들 이런 건 다 쓸만하게 완성했는데
커널만 아직 완성 못했어. 그러면 커널이 없으면 사용 못하잖아. 유료 운영체제에다가 지금 윈도우즈에 git 배시쉘 깔듯이 다른 유료 운영체제에다가 깔아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유닉스가 좋은데 유닉스를 이놈의 AT&T가 그렇게 비싸게 라이센스 비용을 청구하니까 유닉스 가격, 운영체제 가격이 너무 비싸졌네.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이때 대학교 3학년생이 방학 때 이게 한 학기 운영체제 커널 수업을 들었대. 그 운영체제 커널 수업에서 운영체제 커널을 만드는 방법과 소스코드, 미니멀한 유닉스 커널을 만드는 과정과 소스코드를 설명하는 책이 있고 그 책으로 강의를 하는 그 교육용 조그만한 유닉스-라이크 운영체제라고 미닉스라고 있어요. 이 미닉스 내부 구현 책으로 한 학기 강의를 듣고 푹 빠져서 열심히 몇 달 동안 근데 그 미닉스는 강의용 운영체제니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말 분량이 작고 더군다나 16비트 CPU용으로 개발되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80386이라고 아주 쓸만한 CPU가 32비트 CPU가 나왔는데 이 학생이 방학 동안에 뚝딱뚝딱뚝딱 그 미닉스 운영체제를 32비트용으로 확장해가지고 쓸만한 커널을 만들어서 버그는 비록 아직 많지만 대학교 3학년이 만들었으니까 버그가 많은 때문에 1.0으로 발표 못하고 0.9라고 1991년에 발표했어요. 자, 이 리눅스가 오늘날처럼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거야.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좋아했지. 이 GNU 그룹, 리처드 스톨만이 이끄는 이 그룹에서 매우 좋아했어요. 아직 자기들의 커널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완성되기 전까지 임시로 아직 대학교 3학년생이 만든 거라서 기능은 매우 부족하지만 어쨌든 무료고 소스코드 공개니까 임시로 여기서 이 GNU 허드 커널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여기서 작업하자. 그 다음에 버그가 좀 있는 거. 아이고 우리들 다 뛰어난 개발자니까 버그 발견하면 디버깅하고 고치지 뭐. 어차피 그런 거 디버깅하고 고치는 게 이 뛰어난 개발자들의 취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리눅스의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그룹 이 리차드 스톨만과 이 라이너스 토발즈가 한 팀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 어마어마하게 서버 시장을 다 장악한 리눅스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기획자 측면에서 리눅스가 저렇게 오늘날 기업 서버 시장을 다 장악한 장점이 여기서 보이나? 성공 요인. 무료고 오픈소스지. 그리고 무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오픈소스는 큰 관심이 없어. 무료. 아까 AT&T 벨 연구소가 유닉스를 유료화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비용이 너무 걱정돼서 대학교 3학년생이 만든 이 커널로 넘어가? 말이 안 되지. 이게 능력이 뛰어난 개발자들은 좋아할 만한 일이야. 버그 있는 거 좋아. 그 사실 이 정도급 얘네들 이 라이너스 토발즈나 리차드 스톨만급이면 디버깅도 즐거워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코딩이나 디버깅이 즐거우면 직장생활 따라하고 취미로 주말에 코딩하겠어.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이 당시만 해도 취미로 주말에 자기 취미로 코딩하던 사람들이야. 코딩이 즐거워요. 디버깅도 즐겁고. 일로 코딩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 본업은 따로, 돈 버는 본업은 따로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잘 보여. 그런데 기업이 좋아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안 보이고 싫어할 만한 이유만 보여요. 대학교 3학년생이 만든 0.9 버전의 운영체제로 어떤 기업이 넘어가? AT&T라는 거대 기업이 2,000만 원 받고 파는 운영체제는 넘어가지. AT&T는 거대 기업이니까. 2,000만 원이면 그만한 서포트를 하겠지.
자, 그래서 리눅스의 성공 요인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냥 개발자들이,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열렬히 좋아했다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거대하게 그 서버 시장을 다 장악한 것은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리고 맥도 최초의 유닉스가 아니었어. 맥 운영체제, 최초의 맥 운영체제는 유닉스가 아니고 별도의 운영체제였는데, 그 80년대 중반쯤에 맥도 유닉스로 넘어가요. 80년대 후반, 80년대 후반, 90년대쯤. 근데 넘어가던 이유가,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개발자가 아니야. 스티브 잡스 오른팔 왼팔급에 해당하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닉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휘하에 뛰어난 개발자들이 유닉스를 좋아하니까 맥도 유닉스로 넘어간 거죠. 오케이, 마칩시다.